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 일목균형표 지지저항 중급편이에요. 중급편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근데 1번의 케이스가 두 가지, 2번의 케이스가 두 가지, 3번의 케이스가 두 가지, 4번의 케이스가 두 가지를 하는데, 요거는 짝 잘라서 1번, 2번은 일반 영상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수 있는 영상이고, 3번, 4번은 멤버십 영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렵고, 어, 이거는 여기에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드릴 거는 요 1번의 두 가지, 2번의 두 가지 일반 영상으로 보시는 걸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구름과 전환선 기준선이 떨어져 있을 때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구름과 지금 현재 자리에요. 현재 자리만 놓고 보는 거예요. 앞구름이 아니라 네 자리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구름 여기만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자리 구름이에요. 네 자리 구름. 네 캔들이 있는 이 자리 바로 밑이나 바로 위에 역배열이면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구름이 있겠죠. 정배열이면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정배열이고 이게 역배열입니다. 지금 역배열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힘이 안 나요. 자, 여기 구름과 기준선, 전환선 이렇게 있죠. 이 거리가 구름 안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지지는 기준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구름과 기준선, 전환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하더라도 기준선의 지지받고 튀어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름과 기준선, 전환선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기준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옵니다. 침범 후 상승이긴 한데,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죠. N자 상승. 소행스펜을 지울게요. 그래야 더 잘 보이시겠다. 자, 모든 상황에 이렇게 100%는 아닙니다. 침범 후에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슈 때문에. 나스닥은 좀 그래요. 근데 정상적인 거라면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구름과 기준선, 전환선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 라고 봤을 때 기준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구름과 기준선, 전환선이 떨어져 있는데 기준선 부근에서 딱 지지를 받았죠. 대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이런 부분.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기본이 이거예요. 횡보하는 기준선이 전제가 되고,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횡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름과 기준선, 전환선이 있을 때 기준선이 횡보를 하게 된다면 구름과의 거리가 멀다. 그러면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자, 그리고 1-1번은 끝났고 1-2번을 할 거예요. 1-2번은 자, 기준선과 거리가 있을 때는 이게 지지를 받잖아요. 하지만 기준선은 이렇게 기준선과 구름이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 구름까지 내려와 버려서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눌림목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옆으로 빠져버리든지 합니다. 자, 자, 2번은 이겁니다. 구름과 기준선, 전환선이 가까워지면은 구름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다. 이게 중급인데 진짜 실전 매매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아셔야지 차트 보는 눈이 조금 더 한 단계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까이 붙으면 구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붙으면 가까이 붙을수록 기준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저항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 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기준선에서 맨날 기준선에 지지 나온다, 기준선의 지지 강하다 맨날 이야기를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기준선과 구름이 가까울 때는 제가 기준선 지지된다라고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밴드방에서 차트 분석해 드릴 때 여기서 기준선 떨어져 있을 때는 지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라인을 드리거든요. 이런 기준선 여기 있으면 라인을 이렇게 드려요. 떨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럴 때 떨어져 있을 때 자, 여기 라인을 띡 들어요. 이렇게 여기서 자, 여기서 침범했다가 올라가면 매수 자리입니다. 또는 지지받으면 매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구름이 자꾸 올라오는데 기준선이 계속 횡보하는데 구름이 선익스팬 1이 올라온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선을 드려요. 다른 선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기준선과 구름이 가까이 역배열일 때,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구름에서 저항 나오고 맞았죠. 그냥 역배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도 가까워지면 지금 현재 이건 가까운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횡보잖아요. 횡보잖아요. 가까워지죠.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멀지만 여기는 가깝습니다. 자, 다시 좀 크게도 볼게요.
기준선이 점점점 가까워지죠. 그럼 기준선이 지지가 못 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방 내려 꽂아 버렸어요. 왜냐, 구름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준선의 지지는 적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구름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튀어 오르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봤을 때 구름과 기준선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구름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때 대응법은 매수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다시 선행 스팬 2로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 선행 스팬 2 자리가 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구름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캔들이. 그럼 구름을 만나요. 양운을 만납니다. 양운을. 구름 아래에서 네 자리 캔들의 바로 위에는 양운입니다. 앞에는 음운이겠죠? 이때 그럼 이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상승을 하는데 앞에는 음운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는 캔들 바로 위에 자리는 양운입니다. 이때 캔들이 구름을 만나 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매수 청산 자리예요. 청산 자리. 그리고 선행 스팬 2죠. 이게 지금 2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여기가 매도 자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다른 분봉도 한번 볼게요. 30분봉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자리 구름이 양운일 때, 양운 터치할 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락했을 때,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있네요. 어딨지? 자, 여기 보세요. 하락했을 때 네 자리 양운, 앞에 음운, 그러면 구름이 저항. 크게 한번 볼게요. 현재 캔들에서 앞에 구름이 음운이고 네 자리 구름이 양운일 때 구름을 만나면 매수는 끝입니다. 그리고 선행 스팬 2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선행 스팬 2 자리가 지금 여기는 양운이에요. 양운이고 앞에는 음운입니다. 이 자리가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 그리고 즉 올라갔을 때는 매수 청산 자리지만 침범 후에 내려오면은 이게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분봉도 한번 볼게요. 1분봉입니다. 1분봉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분봉에는 잘 나오나요? 이런 부분이 1분봉은 제가 거의 안 봐서 잘 안 나오네요. 큰 분봉으로 보아야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만 생각해주세요. 네 자리에 네 캔들이 있는 데가 양운인데 앞에 구름이 음운이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맞고 내려온다. 저항이 강하다. 이때는 구름 안에 기준선이나 전환선이나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기준선이나 구름 속에 기준선이나 전환선이나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구름 안에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이 있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거 볼까요? 240분봉이었는데
자, 여기서 구름 안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기준선과 구름이 가까워요. 그래서 기준선이 저항이 약합니다. 하지만 뚫고 올라갔을 때 앞구름이 음운, 그리고 현재 내 캔들이 있는 자리, 현재 움직이는 캔들 자리에 구름이 양운이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매수 청산 자리 겸 매도 자리입니다. 이거는 꼭 이해를 해주세요. 외워주세요. 아예 외우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또 구름의 두께도 봐야 되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건 천천히 설명을 하고 일단 요거만 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처음부터 기준선과 전환선이 구름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구름과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 기준선과 구름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기준선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있고 구름이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 근데 기준선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구름의 상승에 비해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기준선의 지지가 점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뚫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기준선과 전환선이 구름과 멀 때는 기준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그리고 기준선과 구름이 가까워지면 기준선이 지지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한동안 셀 때 이때 양운 이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였거든요. 양운 네 자리 위에 네 캔들 위에 양운일 때 네 캔들 위에 양운일 때 여기가 매수 자리다. 매수 청산 자리, 매도 자리. 이게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도. 자, 여기 보세요. 반대도 똑같아요. 이거는 멀어지죠? 자, 여기 자리가 캔들과 전환선 기준선이 구름 위에 있을 때 캔들이 구름에 닿으면은 여기가 매도 청산 자리 그리고 매수 자리가 되겠죠. 아까는 역배열에는 선행 스팬 2였지만 정배열에는 선행 스팬 1이나 그냥 구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음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와서 캔들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매도 청산 자리 또는 그리고 매수 자리. 앞에 구름은 양운. 이게 또 반대겠죠. 역배열은. 지금 방금은 정배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자, 보세요.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캔들이 여기 음운에 있는데 딱 맞았어요. 그러면 지지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는 이해하셨나요? 이거 오늘 좀 어려워서 자, 캔들이 내려왔을 때 이만큼 내려왔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 청산 그리고 선행 스팬 1 위로 튀어 오르는 순간 매수 진입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정리가 오늘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도 거리가 멀죠? 기준선과 구름의 거리가 머니까 지지, 기준선에서 정확하게 지지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진짜 이건 하락의 눌림목이죠. 지난번 눌림목 영상 할 때 구름에서 이렇게 구름 이렇게 쓰면은 구름에서 지지받는 거, 구름 속 들어갔다가 지지받는 거, 그때 대응법 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락의 눌림목은 기술적 반등 후 하락이죠. 그때 그 영상입니다. 이게 보시고 자꾸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60분봉입니다. 지금 상황 60분봉입니다. 여기가 지지가 될까요? 저항이 될까요? 여기가 지지가 될까요? 저항이 될까요? 이거는 기준선과 구름이 가까워지죠? 기준선에 지지가 잘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워지죠, 계속. 왜 계속 가까워지겠어요? 자, 여기서 26을 그어봅니다. 26. 이게 다음 시간부터, 지금 오후 1시 48분인데, 2시부터 이게 기준선이 상승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가 기준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거나 이렇게 버텨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다. 같은 가격이라도, 기준선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같은 가격이라도, 여기 있는 캔들과 여기 있는 캔들은 다릅니다. 여기는 기준선 위에 같은 가격이지만, 다시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릴게요. 기준선이 이렇게 상승을 해버려요. 그러면 캔들은 여기 있고 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캔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뭐 100원이다, 여기도 100원이다. 하지만 같은 100원은 아닙니다. 같은 100원이 아니에요. 기준선 아래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기준선 아래의 100원은 매도의 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2시 넘어서는 2시나 3시 이렇게 2시쯤에는 기준선이 상승을 하는데 캔들이 내려오면은 뭘 잡아야 되겠어요? 매도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도 캔들이 올라왔지만 구름 근처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는 이런 차트가 보입니다. 여기도 내려왔지만 구름에서 지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전환선과 기준선이 구름에 떨어져 있을 때 기준선의 지지를 받거나 하락을 하면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게 1번과 2번. 자, 그리고 구름이 기준선이 구름과 가까이 붙으면 기준선의 지지력은 약해진다. 가까이 붙으면 기준선의 지지력은 약해진다. 자,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였지? 2번에 한 가지가 더 뭐였죠? 그래, 맞다. 이건 했고, 잠깐만,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렸나? 그 정도? 1번하고 1번에 2가지, 2번에 1가지 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뭐였지? 가까이 붙어도 구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요거까지 할게요. 가까이 붙어도 구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자, 가까이 붙어도 구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구름의 반대로 맞으면 구름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가까이 붙었을 때 구름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자, 요까지 제가 갑자기 머리 속에서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내일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어려웠습니다. 영상이 좀 어려웠는데 한 여러 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이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차트 복기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슬슬 감이 잡히면 조금씩 이제 모의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본다. 아니면 여기 왔을 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항을 받을 텐데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진짜 저항 받으면 이제 맞구나 하고, 이게 약간의 예측이죠. 이거는 예측이죠. 지난 차트 보면 다 맞는다 이게 아니라 이건 예측입니다. 예측입니다. 예측이죠. 예측이죠. 여기서 저 보세요. 지지 받잖아요. 제가 그때 분할 매수라고 분할 매도 짧게 먹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얘는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죠. 그러면 이 기준선이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없어요. 360분봉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약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